진짜 맛있겠다. 벌써 막 군침 돌아요. 맛있겠다. 저절로 막 춤을 춰주네요. 보신 것처럼 엔젤이 수다쟁이 삐약이 집이 1등입니다. 엔젤이 찾으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마이맘TV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마이린TV의 엄마인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기숙사 가서 외롭지 않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너무 좋아요. 일단 입시를 끝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새벽 기상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셔틀을 타려면 6시 한 반쯤에 집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생활을 3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아이가 이렇게 뭔가 제 도움 없이 사회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은 약간 짠하기도 하고 또 기숙사에서 놓고 올 때 얘가 잘 살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짠한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대견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정말 사회에서 1인분의 몫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서를 쓰고 나서는 이 정도면 어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죠 진짜. 근데 하나씩 떨어질수록 얘는 이걸 잘못 썼구나 이걸 잘못 썼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의 종합적인 페이는 아무래도 내신이 높지 않은데 저희가 이상만 높아서 많이 상향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과를 낮추거나 좀 과를 바꿨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신 경향, 입시 트렌드 이런 게 약간 내신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점 내신 컷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대로 조금 더 유연하게 썼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시를 그래도 리니가 좀 편안하게 봤던 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애초에 정시로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막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나 최저만 맞춰야겠다. 뭐 4합8이나 3합7이나 요거만 맞춰야겠다. 이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도 약간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연연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는 이거 넘어가고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야지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사실 멘탈이 좀 많이 좋다 그럴까요? 강해졌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실전이나 수능 시험 같은 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장학 퀴즈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것도 저는 그게 꼭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멘탈 문제도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방송 환경에 갔을 때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본인의 실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성향?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극복하고 풀어나가는지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시로 가라고 외고 보내놨더니 이렇게 정시로 갈 줄 몰랐는데요. 진짜 수시로 많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리니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 발표 날 때까지 거의 한 달간 이제 불합격생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저는 리니가 외고를 가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들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친구가 노는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저기 껴서 놀아야지 이런 게 되게 큰 학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도 엄마 오늘 누구 학원 안 갔는데 오늘 나도 안 가면 안 돼? 오늘 누구 학원 끊었다는데 나도 끊으면 안 돼? 이런 걸로 실랑이를 저랑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외고에 모여있는 친구들은 다들 수시를 목적으로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본인이 그래도 아주 못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80점만 맞게 노력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중고 집단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고에 가서 아이가 공부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우리 아들이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거나 그랬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약간 물음표를 많이 갖게 됩니다. 외고에는 일단 문과 학생이라면 저는 한번 와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학에 자신이 없지만 내가 언어는 좀 자신 있다. 이런 친구들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근데 오기 전에 언어 공부는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의외로 굉장히 넘사벽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좀 잘한다 싶었던 친구들도 와서 고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은 그리고 각종 수행에도 또 이렇게 뭔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박학다식하면서 말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베이트 수업도 종종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훈련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추천합니다. 거기서 영재적 모먼트에 사실 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서의 엄마가 찾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할 때 아이들마다 그 재능이 딱 빛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빛나는 게 계속되지 않고 어느 날 관심을 약간 등한시하면 사라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픽을 잘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부는 해보니까 저도 사실 이런 칠수고시 이런 거 안 해본 학부모고 또 학생이기도 한데 결국 19살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공부는 입시를 위한 공부냐, 그냥 내 삶이 더 윤택해지기 위한 공부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거를 뭐 누가 꼭 해야 된다, 꼭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를 나와서 발음이 좋으면 너무 좋죠. 근데 또 한국 입시에서 그 영유를 나온 게 도움이 되는 건 꼭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게 좋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니는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동네 아줌마들이랑도 많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굉장히 낯가리고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 아들은 놀이터에서도 제자제자 거기 껴갖고 수다도 떨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할 수 있던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었고, 저희 아이가 사실 게임을 그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게임 영상을 보다가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서 갈림길이잖아요. 너 게임 앞으로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와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이런 쪽으로 해도 나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디지털 미디어 세상이 되면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약간 그 방향으로 조금 탐색을 제가 해줬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하는 그런 유튜브 키즈데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거기 가서 채널 이름은 이렇게 정하고 뭐 편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간단한 걸 배운 다음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 구글 키즈데이에서 그때 장난감을 선물로 줬어요. 또봇이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는데 그거를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면 장난감 5개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욕심에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학생이라서 학업을 제일 중요시 했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제안이 많이 오잖아요. 어디도 오라 그러고 뭐 누구도 만나자 그러고 이런 거 오는데 그냥 학교 생활에 좀 범위를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많이 했고, 또 아이가 학교도 다녀야 되지만 친구랑 사교 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컨텐츠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아이의 학업이나 학교 생활 위주로 된 컨텐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서 계속 그 유튜브 채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린 TV 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텐데 리니가 고등학교 내내 스터디 위듬이라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생방을 켜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아이가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스터디 위드미를 시작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 한 10시간 정도 집중해서 할 수 있어서 우리 리니가 정시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스터디 위드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공부 자극 영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화합하는 비결이라면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해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컨텐츠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잘 아는 엄마로 포지셔닝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희 아들이랑 대화 나눌 수 있는 소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뭐 오늘은 영상을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다음에는 뭘 찍을까 또는 누구랑 같이 찍을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이 친구들도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저희 집에 같이 불러서 촬영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저와의 친분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또 신학기가 되면 누구나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서로 그런 걸 신경 많이 쓰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유튜브를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먼저 친하게 지내자고 말도 하기도 하고 또 호감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해서 그런 거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됐을 때도
좀 대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상 중에 하나가 저희가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아이랑 대화하는 그 영상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남자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조곤조곤 잘하냐 그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사이가 좋은가 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리니한테도 힐링하는 시간이고 또 그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한테 그나마 제가 말 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대화를 하려면 사실 고등학생 때 할 얘기가 너 공부해라 내지는 학원 갈 거냐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좀 재미있는 대화가 많이 있어야지 애들도 그 대화를 수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도 하고 애들이 뭐 탕후루 먹는 거 너무 싫지만 엄마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런 잔소리가 좀 더 잘 먹히는 거 아닌가 해요. 저희 아이들이 사는 세대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대잖아요. 지금 10년 전하고 생각하면 SNS나 또는 이런 유튜브 같은 채널들이 이렇게 저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거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너무 늦게 사주면 사실 그 폭발해가지고 이걸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도 어릴 때부터 그냥 생활의 일부분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모님이 잘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처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잘 모르시면은 결국은 그거는 금지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먼저 미디어 사용도 해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아이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 해야지 이 우리 삶의 일부분인 이 SNS와 유튜브 같은 것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동네에서 엄마들이랑 수다 떠는 게 사실 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피 타임은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또 밥 먹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잠시 만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다 떨고 각자 또 할 일을 하러 가고 또 동네 엄마들은 다 다른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으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도 있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그 학부모 모임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 친구의 엄마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내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아이 얘기만 하기보다는 너는 앞으로 어떤 거 하고 싶어? 또는 제 친구는 요가 선생님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 요가 자격증을 초등학교 때 따고 해서 지금 요가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뭐 직접적으로 운동을 배우진 않지만 만나서 그 친구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요가 선생님이 이런저런 점이 힘들대요. 그럼 저도 그냥 같이 고민해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그 관계가 입시를 치르면서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만 너무 몰입하는 분과는 사실 친구라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1로 나와 나 이렇게 1대1 관계가 됐을 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모르는 정보는 이 세상에 없는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에너지나 뭐 비용을 너무 많이 써야 한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도움이 된다면 사실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엄마를 사귈 수도 있죠. 그리고 정보를 잘 얻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꼭 나쁘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너무 절실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자녀 양육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인분으로서 이 사회에서 온전한 몫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항상 자녀 교육의 기준이나 그 다음 스텝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니가 앞으로도 저는 꼭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계속 유튜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를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얘랑 나랑 동등한 관계로 만나야지 계속 내가 뭐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서로 너무 의지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는 좀 별로 제가 원하는 관계는 아니라서 저는 아들이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숙사 가서 많이 마음이 외롭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자취잖아요. 그러니까 자취를 하는 걸 저는 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아이가 배우고 학습해 오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1년의 생활이 굉장히 저희 가족한테는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아들한테 독립하는 시간을 학습해야겠죠, 아무래도.